애미야, 옷이 그게 뭐니? 유부녀가 치마를 입고 다니면 되겠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긴 바지로 갈아입으려. 그리고 향수 바꾼 것 같은데. 그거 별로더라. 내가 지난번에 사준 바디워시 있지? 그걸로 씻으면 굳이 향수 안 써도 되니까 향수는 쓰지 말고, 그리고 일찍 다녀라. 요즘 너무 늦게 다니는 것 같아. 처음엔 옷이며 립스틱이며 이것저것 선물로 사주시길래 저를 아끼는 마음인 줄 알았습니다. 야근을 하고 들어오면 시간이 늦어 저를 걱정하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모든 걸 통제하며 꼭두각시 인형 놀이를 하고 싶었다는 걸, 그리고 이런 미저리 같은 행동을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는 걸.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해 주시면 재미있는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30분 순삭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신혼 3개월 차 최지연이라고 합니다. 저희 부부는 집을 마련할 돈을 모으기 위해 당분간 시부모님과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2년 정도만 같이 살다가 분가할 계획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친딸처럼 챙겨주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미리 만들어 두시고 명절 때도 제가 편하게 쉬라며 설거지를 혼자 다 하셨습니다. 친구들에게 시어머니 이야기를 하면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를 만난 건 복이라고요. 하지만 한 달쯤 지났을 무렵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외출했다 돌아오면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시다가 물으십니다. 어디 갔다 왔니? 오늘 4시쯤 나간 것 같은데. 처음엔 그냥 관심이신가 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정확한 시간까지 체크하신다는 게 조금 이상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제 방이었습니다. 옷장 속옷들이 조금씩 위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화장대 서랍도 누가 열어본 흔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분명 닫아둔 옷장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서랍 안의 물건들도 원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방을 몰래 뒤지시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외출 시간을 정확히 체크하시고 방도 몰래 들어오시는 것 같다고요.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원래 그래. 너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야. 걱정이라고요? 며느리 방에 몰래 들어와서 서랍을 뒤지는 게 걱정이라고요? 저는 남편의 반응이 더 이상했습니다. 마치 이런 일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제가 예민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뭔가 이상한 걸까요? 신혼인데 벌써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다니. 앞으로 1년을 더 이 집에서 살아야 한다는 게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척집에 다녀오신다며 외출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방 청소를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좋은 며느리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화장대를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검은색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평범한 노트였는데 표지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펼쳐봤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노트 첫 페이지에는 제가 결혼식을 올린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매일매일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결혼한 지 겨우 3개월인데 그 3개월간 제 모든 일상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20분 외출, 오후 1시 40분 귀가, 쇼핑백 2개, 옷 산 것으로 보임, 친정 엄마에게 전화 30분, 목소리 밝음, 친정 이야기 많이 함, 오늘 며느리 표정 어두움, 아들과 다툰 듯, 저녁 식사 때 말이 없었음. 제 손이 떨렸습니다. 심지어 제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 페이지를 더 넘기자 더 끔찍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화장을 진하게 함. 누굴 만나려고 꾸미는 건가? 의심스러움. 바르지 않던 진한 립스틱을 바르고 출근함. 퇴근 후엔 출근 때 나지 않던 향수 냄새가 났음. 오늘 며느리 휴대폰 확인함. 남자 이름 3명 저장되어 있음. 주의 깊게 봐야 함. 시어머니가 제 휴대폰까지 몰래 확인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노트를 들고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남편은 노트를 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당신과 친하게 지내고 싶으셔서 이것저것 적어 놓으신 것 같다며 애둘러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며느리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라고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결혼 3개월 만에 제 모든 일상이 감시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노트를 발견한 후 저 또한 시어머니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됐습니다. 그제야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제 일상을 통제하고 계신지. 친정 엄마와 통화할 때면 어김없이 옆에 오셔서 들으셨습니다. 제가 눈치를 줘도 자리를 뜨지 않으셨습니다. 친구들과 약속을 잡으려 하면 꼭 말씀하셨습니다. 신혼인데 남편 두고 나가면 안 되지. 남편이 외로워하겠어. 웃으면서 이야기하셨지만 이젠 그 웃는 얼굴도 저는 가식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문한 택배는 항상 시어머니가 먼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방에 가져다 주시면서 꼭 확인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산 원피스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짧은 치마는 입으면 안 돼. 유부녀가 이런 옷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오해한다고. 얼른 긴 바지로 갈아입으렴. 제 옷까지 검열하시는 겁니다. 립스틱 색깔, 구두, 화장품에 향수까지. 처음엔 저를 주려고 산 선물들이 호의인 줄 알았습니다. 저한테 어울릴 것 같다며 사주신 모든 것들이 저를 본인의 꼭두각시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제 카드 내역도 알고 계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우편으로 날아오는 카드 고지서를 미리 확인하고 계셨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친구들에게 직접 연락하신 일이었습니다. 제 친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전화했습니다. 너희 시어머니가 나한테 전화하셨어. 너랑 요즘 무슨 얘기하냐고 물어보시더라. 그러면서 며느리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하시던데? 친구는 당황해서 대충 둘러댔다고 했습니다. 제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전화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인간관계까지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남편에게 울며 말했습니다. 이건 너무하다고, 저도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고요. 남편은 한숨만 쉬었습니다. 엄마가 좀 과하긴 한데 아기는 없으실 거야. 분가할 때까지만 네가 조금만 참으면 안 될까? 조금만이요? 언제까지요?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감시 대상이라는 걸.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겠다고.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어느 날 우연히 시댁 사진첩을 보게 됐습니다. 아주버님의 결혼식 사진이 있었습니다. 옆에 서 계신 여자분이 전 형님이었습니다. 3년 전에 이혼하셨다고만 들었지 자세한 이유는 몰랐습니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일을 겪으신 건 아닐까? 저는 용기를 내서 수소문했고 건너 지인을 통해 전화번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연락이 닿았습니다. 전 형님은 제 전화를 받더니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전화하셨죠? 혹시 시어머니 일로 전화했나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냐고 물으니 그분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이니까요. 아직도 그 버릇 못 고치셨네. 만나서 얘기할까요? 사흘 후 저는 전 형님을 만났습니다. 결혼 전에 얼굴을 본 적도 없던 분이었지만 같은 시어머니를 겪었다는 동질감 때문인지 금방 마음이 열렸습니다. 카페에 앉자마자 전 형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형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도 이혼했는데 무슨 형님이에요. 편하게 수진 씨라고 불러주세요. 네, 수진 씨. 그럼 저도 편하게 불러주세요. 수진 씨는 조용히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노트 복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펼쳐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오래전 수진 씨의 일상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오늘 웃으며 전화함. 누구와 통화했는지 확인 필요. 며느리 옷차림이 화려함. 집에만 있는데 왜 예쁘게 입나? 바람 피우는 거 아닌가? 며느리 눈빛이 예전 같지 않음. 남편에게 불만 있는 듯. 조심해야 함. 야근을 한다고 밤 10시에 귀가. 비슷한 내용들의 메모였습니다. 수진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5년을 버텼어요. 그런데 못 버티겠더라고요. 매일 감시당하고 의심받고 결국 이혼했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아직도 그때의 고통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주버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남편요? 끝까지 엄마 편이었죠. 제가 예민하다고만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상황과 똑같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두 번째 피해자였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처럼 이혼하지 않으면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도. 수진 씨를 만난 후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며느리들을 이토록 집착하며 감시하는 이유가 뭘까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와 둘이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가 외출을 하신 날 시아버지와 단둘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아버님, 어머니는 왜 며느리들을 이렇게 대하시는 걸까요? 시아버지는 한참을 말씀이 없으시더니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입을 여셨습니다. 내 잘못이야. 다 내가 이렇게 만든 거지. 30년 전 이야기였습니다. 젊은 시절 시아버지가 외도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회사 후배와 1년 정도 관계가 있었고 시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게 되셨답니다. 집사람이 그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 정신과 치료도 받았었어. 나를 믿을 수 없게 된 거지.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변하셨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모든 일상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 통화 내용, 외출 시간, 회식 자리, 모든 걸 체크하셨답니다. 시아버지는 죄책감에 아무 말도 못하고 순응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집사람은 안심을 못했어. 내가 언제든 배신할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버린 거야. 그래서 이젠 아들들한테 집착하는 거지.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들은 절대 잃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며느리들을 적으로 보는 거고, 며느리들이 아들들을 빼앗아갈까봐 두려운 거거든.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집착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였고 통제 욕구였습니다. 아주버님의 전 부인도 저도 모두 그 트라우마의 희생양이었던 겁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떨구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말렸어야 하는데 죄책감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의 문제는 저 혼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저까지 희생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제가 증거를 모으고 있다는 걸 눈치채신 건지
시어머니의 감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집착은 제가 상상도 못한 영역까지 침범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 생리대가 누가 확인한 듯 위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 방에서 달력을 보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제 생리 주기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시집 온 지 벌써 3개월이 됐는데 아직도 아기 소식이 없네. 병원 한번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당황해서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혹시 네가 임신 안 하려고 피임하는 거 아니야?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제 방 화장대를 뒤지셨습니다. 제가 먹는 비타민과 영양제를 하나하나 확인하시더니 물으셨습니다. 이거 피임약 아니지?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생리대를 확인하고 생리 주기를 달력에 표시하고 이제는 피임약까지 의심하시는 겁니다. 며칠 후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대뜸 물으셨습니다. 너희 어젯밤에 왜 조용했어? 신혼인데 부부 관계를 안 해? 내가 날짜 적어줬는데 애비가 얘기 안 하든 그날이어야 임신이 된다고 해서 내가 용한 점집에 가서 날짜 받아온 건데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부부관계까지 확인하고 계셨습니다. 방음이 완벽하지 않아서 소리가 들렸나 봅니다. 다음 주에는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말에 산부인과 가자. 나랑 같이 임신이 잘 안 되면 검사를 받아야지.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남편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가 병원 가는 걸 거부하네. 임신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남편에게 울며 호소했습니다. 이건 너무하다고, 제 몸은 제 것이라고, 시어머니가 생리주기까지 체크하신다고요. 남편은 난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손주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러신 것 같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제게 지옥이라는 것을, 그리고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저는 2주 동안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관찰 노트를 몰래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제 생리주기가 표시된 달력도 찍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휴대폰을 몰래 확인한 증거, 택배를 무단으로 뜯은 사진,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은 죄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친정 부모님께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분노하셨고 어머니는 우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댁 거실에는 시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아주버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준비한 파일을 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3개월간의 관찰 노트, 제 생리 주기를 체크한 달력, 휴대폰 몰래 확인한 증거들 하나하나 보여드렸습니다. 가족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변명하셨습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한 일이야. 요즘 세상이 흉흉하니까 걱정이 됐어.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8년 전에도 똑같은 말씀 하셨죠? 그리고 전수진 씨에게 받은 노트 복사본을 꺼냈습니다. 똑같은 관찰 기록, 똑같은 의심, 똑같은 집착. 아주버님이 그 노트를 보시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주버님이 처음으로 어머니께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이러시는 거예요? 수진이 내쫓은 거 하나로 부족하셨어요? 어머니가 제 인생 다 망쳐놨잖아요. 시어머니는 울먹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난 그저 너희들을 잃을까봐. 저는 차갑게 끊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 없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은 단 한 번도 제 편이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감시하는 걸 알면서도 방관했잖아요. 신혼 3개월을 지옥처럼 보냈어요. 친정 아버지가 일어서셨습니다.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합의하실 생각이 없으시면 고소장 접수하겠습니다. 남의 집 귀한 딸을 데려다가 어떻게 이런 짓을... 그날 저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이혼 조정이 성사됐습니다. 시어머니의 불법 행위에 대한 합의금으로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정신과 치료를 받기로 했다는 조건이 붙었지만 끝까지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우기셨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 조정 자리에서도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제 생리 주기를 체크하고 있을 때 당신은 엄마가 손주 보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했어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신혼 3개월 동안 사람이 아니라 감시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한 번도 제 편이 아니었어요. 바람을 핀 적도 없는 나한테 바람이 나서 싸돌아다니는 여자 취급을 하며 저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시댁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친정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합의금과 제가 모은 돈으로요. 혼자 사는 게 처음엔 막막했습니다. 외로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일이 자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도 제게 어디가? 라고 묻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약속을 잡아도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산 옷을 누가 뜯어보지 않습니다. 제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가끔 힘들 때도 있습니다. 혼자 밥을 먹을 때, 혼자 드라마를 볼 때, 문득 외로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생각합니다. 그 지옥 같던 시절을 저는 이제 압니다. 외로움은 견딜 수 있지만 자유를 잃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통제는 절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요즘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 준비를 하는 동안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지만 마음 하나는 편안합니다. 제가 일하는 걸 누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제는 대학 동기들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마음껏 웃었습니다. 귀가 시간을 체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이혼이 답이었습니다. 제 인생은 이제부터입니다.